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5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의 직무 수행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인물 교체를 원한다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필요하다면서도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MBC가 무등일보, 뉴시스와 함께 광주 전남의 민심을 묻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소식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이낙연 31.1%, 이재명 26.3%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군 중에는 안철수, 윤석열, 정세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로 한정해서 보면 이낙연 41.0, 이재명 28.2, 정세균 1.6으로 이낙연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나눠서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이낙연 26.0, 이재명 30.4로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전남에서는 이낙연 35.0, 이재명 23.2로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성별 선호도를 보면 남성은 이낙연 29.2, 이재명 32.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연령별 선호도는 이재명 지사가 10대에서 40대까지 해서 이 대표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낙연 대표는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응답자군에서 이낙연 39.8, 이재명 27.4로 이 대표가 높았고 부정적인 응답자군에서는 이낙연 10.0, 이재명 25.6으로 이 지사가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71.0, 잘못하고 있다 22.3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많았고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7.0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정당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도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지지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용섭 시장이 잘하고 있다 58.9%, 잘 못하고 있다 30.2%라 답했고 전남 도민들은 김용록 지사가 잘하고 있다 74.1%, 잘 못하고 있다 10.7%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현재의 시장과 지사의 재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무 수행 평가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다른 인물 당선이 좋다 48.3%로 현 시장 재선이 좋다 35.2%보다 13.1%포인트 높은 응답을 보여 교체 여론이 오차 범위를 넘겨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들 중에 인물 교체 요구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광주시장 교체 요구가 높았습니다. 전남 도민들은 현 지사 재선이 좋다 46%, 다른 인물 당선이 좋다 29.7%를 기록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서 재선에 대한 공감이 높았고 동부권이나 중부권보다는 서부권에서 현 전남지사 재선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평가의 경우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 모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보다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우호적 응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8.3%는 코로나 위험시설 관리와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19.3%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지급을 고민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86.4%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 10.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을 두고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44.3%,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은 42.1%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손실을 본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입법에 대해서는 56.5%가 찬성했고 34.5%가 반대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전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는 광주, 전남 등 지자체가 24.3%, 국회의원, 광역의원 등 정치권 25.3%, 중앙정부부처 19.5%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동시에 옮겨야 한다는 답변이 42%로 민간공항을 먼저 옮겨야 한다는 의견 35.8%보다 많았는데 광주와 전남의 의견을 분리했을 때는 광주는 동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 전남은 민간공항을 먼저 옮겨야 한다는 답변이 42.4%로 지역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출근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이후로도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목요일 광주의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방역 지침을 완화한 방역당국의 결정을 놓고 현장에선 환영의 목소리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광주시. 지난달 26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멈출 줄 모르고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들어 10명 내외로 감소하다 1명으로까지 줄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난 7일 이후 이틀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집니다. 1시간이라도 더 영업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1시간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께서는 느끼기에는 좀 크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시간과 인원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크다며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으로는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시간에 대한 제약을 푸는 것보다는 인원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는 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광주 TCS 국제학교 등 IM 선교회와 관련한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암과 화순 확진자를 상대로 변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과 화순 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감염자들이 폭증한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감염자를 검사하지는 않고 한두 명의 검체만 질병관리청에 보내 검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자치단체들은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한 156만 명입니다. 위탁을 받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백신 보관과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도내 22개 지자체도 직접 접종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 접종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을 포함해 모두 550명. 전국에서 동시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의료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데다 동원할 수 있는 자체 인력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고민이 큽니다.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업무도 해야 하고요. 시골인데 또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는 쉽진 않고. 정부는 집단 면역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농어촌 지역, 특히 섬에서 생활하는 고령자가 많아 생각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조차를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보건당국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역 고령자분들 예방접종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 접종팀이 가서 예방접종을 할 것이고요. 병원선 두 척도 활용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첫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치료기관인 순천과 목포, 강진의료원의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100억 원을 들여 새로운 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조만간 민간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고로 오염물질 논란이 제기될 당시 배출가스를 저감할 기술이 없다고 강조했던 광양제철소. 하지만 같은 고로 설비를 운영하던 현대제철은 저감시설을 자체 개발 중이었고 지난해에는 현장 설치까지 마쳐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이번에 모든 고로에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결정한 저감시설은 바로 지난해 현대제철이 도입한 기술 방식입니다. 지난달 초 MBC 보도를 통해 고로 오염물질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시의회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분출되자 대책을 서두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다 신속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로 브리더 설비 개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집진기 효율을 고려하면 배출물이 최대 90에서 95% 이상 저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남도는 조만간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회의 내용부터 현장 방문까지 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측정치 공개까지도 협의 대상에 올리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 34명으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고 5개 고로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민관협의회 개최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오랜 기간 헛바퀴를 돌아온 광양제철소발 대기오염 관련 대책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된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과정에서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광태 대표이사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광주 시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감시단 인력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해발 100m 이상 토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을 막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습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등지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발 100m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 용도를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 숙박시설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시민단체는 조례 공표 이후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을 두고 광주시가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48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할 어민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인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신안 앞바다. 정부에서도 부딪혀보지 않는 낯선 사업. 기반시설 구축부터 지형적 특성에 따른 지원 기준 등 고려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훑어본 대통령은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또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어민들하고 필요한 이런 합의를 좀 잘 이루어주셔야 되겠고. 막대한 피해를 감당하게 될 어민들에 대한 대책과 보상이 중요한 과제. 하지만 현행법상 신안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우 발전량 등을 토대로 산정된 지원금 총액의 24%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해상 발전소로부터 내륙 해안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때문인데 30에서 35km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실질적인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정 방법을 변경해 6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모든 손해는 그 이상의 보상을 분명히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3단계로 추진 중인 전라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1단계로 4.1기가와트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 전체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시민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전 시민의 96%에 해당하는 27만 100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한 데 이어 91%에 이르는 25만 8천여 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뒤 지난 2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설 명절 전까지 전 시민에 대한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이나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위문금과 위문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독거 어르신이나 보호아동,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9,900여 명에게 담요와 내복 등 방한용품 8천만 원어치를 내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아동복지시설 48곳에는 아동 1명당 15,000원씩 총 1,020여만 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상으로는 무려 영하 7도 안팎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후로도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설 연휴 첫째 날인 목요일 광주의 낮 기온 무려 1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대기 순환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광주 현재 기온 아직까지도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하 3.5도 보이고 있는데요. 장성과 담양에서는 영하 5, 6도로 날이 더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 분포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에서는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5도 보이겠고요. 곡성에서는 영하 7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고요. 한낮 기온은 토요일까지 영상 15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